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네, 금일 시황 및 5월 9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이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매매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장이 어려워서 아마 다들 힘들었을 걸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일단 먼저 시황을 일단 한번 먼저 보면 간밤에 다우 지수가 전일은 그 전날은 방어를 잘 했는데 어제는 보면 나스닥이 1.96%, 다우가 1.79% 빠졌죠. 자, 근데 이 참 공교롭게도 보면, 자, 일단 먼저 간밤에 전일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 5.58%까지 뺐다가 전날은 상해 지수가 종가가 0.69%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소폭 마이너스로 일단 끝났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1.3% 일단 빠졌는데, 그걸 보면 이 다우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날은 마지막에 저가가 1.78%까지 뺐다가 이 종가에는 0.25% 뺐는데, 어제는 보면 오늘 간밤에는 0.79%까지 뺐습니다. 분봉은 지원이 안 되죠.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보면 이 우리나라 그 기관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참 이렇게 주식을 잘합니다. 보면 잘하고 이 개인들을 참 꼬셔서 이렇게 파는 능력도 탁월해요. 다우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만큼 이렇게 뺐다가 얼마나 빠졌나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시가가 1.18%, 한 1.2% 정도 뺐네요. 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립니다. 예상 밖에 자기들도 예측을 못한 것처럼 이 다우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립니다. 개발하게서 이렇게 강하게 올려서 이 마지막에 고점이 언젠가요? 자, 11시 45분, 그 12시까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시키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계속 소폭 팔다가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매도를 했고, 선물은 오전에 얘네들이 뭐 한 2천억 정도, 2천 계약 정도는 사고 있었죠. 여기도 그 현물에서도 사고 있었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코스피는 이렇게 밀어서 일단 끝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아침에 올리는 반등폭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선물이 계속 사주다 보니까 이 반등폭이 이렇게 전일 저점까지 이렇게 올려서 전일 종가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코스닥은 수급이 보다 보니까 반등폭도 약하면서 마지막에 또 아침에 시가 이하까지 이렇게 뺀 겁니다. 일봉 보면 이렇게 5일선 60일선까지 이렇게 이탈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참 오늘 다 아마 힘들었을 텐데, 오늘 올라오는 종목도 보면 개별 종목 말고 뭐 특이한 종목이 없었어요. 뭐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없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도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짜리라 그랬죠. 오늘 또 아마 여 밑에서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아침에 2.73%까지 뺐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수급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자, 제가 오늘 매매한 거는 이렇게 보면 아침에 네이버 주식 종매망 카페 들어가면 이제 오전 종목엔 내가 오늘 너무 급하게 줘서 못 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경농 시초가 매수합니다. 5분만 보고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5분봉 하나만 보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보면 두 분밖에 안 따라 했더라고요. 일단 경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농 뭐 일봉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경협주 대북주 관련해서는 차트가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간밤에 그 문 대통령이 트럼프랑 전화 통화를 뭐 한 35분간 했는데 식량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보니까 아침에 매수 대기 물량이 13만 주 있었는데 체결량은 한 3만 5천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기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를 매수를 했는데 했으면 오늘 5% 올라서 종가가 12.4% 어떤 분은 8% 드셨다 그러던데 정말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5분봉 요거 제 말은 아침 시초가 사서 5분봉 요거 하나 보고 요 5분 다 됐을 때 요때 팔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누가 이렇게 꼭지까지 올라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아침에 했는데 예, 어떤 분은 1% 먹고 나왔고 어떤 분은 보면 8% 수익으로 나왔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했으면은 뭐 7%든지 8%든지 먹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오전에는 그렇게 했고 한 종목 더 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뭐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못 따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종배 종목은 보면 동성제약을 했는데 제가 오후 1시 52분에 동성제약 그전에는 현대바이오도 봤습니다. 동성제약을 일단 먼저 한번 보면 동성제약은 계속 지금 시장 주도주인데 지금 후단 매매인데 보면 지금 현재 상한가 한번 가고 이렇게 고점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 분봉을 보면 아까 2시 몇 분이었나요? 1시 57분이었죠. 자, 1시 57분에 57분이면 여기겠다. 그죠? 여기서부터 제가 800원까지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제가 보면 자, 동성제약 따라가면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57분에 또 다시 52분이었네요. 따라가면서 합니다. 23,800원까지 매수합니다. 해서 그래서 450원까지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2시 38분에 수익권에서는 조금씩 매도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분에 요 자리겠네. 그죠? 요 자리에서부터 따라가면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 밑에서 800원까지 매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매수해서 보세요. 이 세력도 5분 세력인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장대 양봉 났는 거 5분봉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에 75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슈팅을 한번 빵 내주잖아요. 5분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배도하면 되겠죠. 그죠? 150원 뭐 150원이면 뭐 평단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평까지 매수를 했으면은 한 900원 정도는 평단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1%는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 또 한 개는 경농을 종가에 일단 하려고 했는데 소량으로 매매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요 자리였는데 요 자리에서 그냥 소량으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서 끝냈죠. 2.39%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4, 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비중 배팅을 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좀 늦고 해서 일단 조금 소폭 한 10% 20% 정도 하면 되죠. 그리고 오늘 좋았는 게 현대 바이오도 좋았는데, 자 이것도 후단 매매죠. 이렇게 올라가서 상한가 갔다가 거래량 줄이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매매를 했어요. 일단 매수 여기서 해서 하라고 했는데 매매 취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했으면은 수익이 짭짤했겠죠. 이게 또 이게 훨씬 더 좋았는데 이걸 내가 비중 베팅을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현대바이오가 먹을 게 좀 많았는데, 예, 오늘은 그렇게 해서 했고, 이 참 알 수 없는 게 보면 제가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종배하면 해서 그냥 팔고 나오잖아요. 제가 모토가 그날 산 거는 그날 팔고 나오자. 지금 장도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개발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은 가지고 넘어가는 거 없다. 무조건 종가에 매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굳이 가져가서 마음고생하고 간밤에 다우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날 내일 또 다우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매매만 하면 되니까 굳이 힘들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갖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보면 동일 비중으로 종배를 해갖고 그냥 팔면은 손실보다는 수익이 큰 매매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중장기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훨씬 더 힘드는데 종목에 힘드는데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다 안 좋았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주 하락을 선두 지휘했죠. 이렇게 올라서 저점까지 다시 와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분식회계 뭐 증거가 나왔다는 그게 뉴스에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 좋으니까 제약주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보신 동성제약이나 현대바이오나 그는 그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돼서 하락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리려면 이게 조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진정이 돼야지만 다시 제약 바이오들이 재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뭐 젠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투심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빠졌네요. 1.34%. SK 하이닉스는 0.5% 반등을 했고, 이렇게 보면 오늘 경농, 오늘 대북주의 1등은 조비가 1등이었던 것 같고 경농이 한 2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을 주도했죠. 1622억. 당분간 이렇게 올라와야 제약바이오들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크리스탈 신소재도 올라왔네. 일단 테린 부장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또 상한가 갔는데, 자,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자, 아침에 보통 선수들은 여기서 다 팔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래량 줄이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제 강한 양봉을 시초가를 뚫으면서 강한 상승을 올립니다.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여기서 사겠죠. 아침 시초가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렸다가 팔았다가 올렸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계속 왔는데, 여기서 계속 반등을 했는데 뭐 거래량 그렇게 많이 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조금 위에 올려서 끝냈네요. 세력의 평단가인 것 같은데, 일단 수급주는 아닌데 외국인이 오늘 16만 6천 주, 기관에서 2만 주를 팔았네요. 일단 마지막에서 밀어서 조금 올려서 끝냈는데, 일단 오늘은 팔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기는 한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돌파를 했고, 뭐 거래량도 터졌고 자리는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려서 끝내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밀어서 끝냈는데 거래량도 좀 터진 것 같고,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82,000주 그렇게 뭐 많이 거래량 터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분봉으로 보면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까 하락을 주도해 분식회계, 이렇게 이슈가 많은 종목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경농, 조비부터 한번 볼까요? 조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려서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일단 뭐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거래량도 터졌고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하락인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세력의 의도대로 가겠지만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상승을 한번 해줄 것 같은데 상승할 때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경농을 한번 볼까요? 경농도 마찬가지로 비싼 차트죠, 그죠? 일단 한번 반등은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반등 한번 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반등 줄 때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텔레콤, SNK. 자, 오늘은 종목들이 이 검색식이 오른 종목들이 몇 종목이 없었어요. 그건 수급주도 오늘 제일 좋은 거는 파트론이었는데 나머지는 뭐 없었어요. 파트론은 먹을 게 없어서 이 반등폭도 없고, 이렇게 총배하는 종목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된 건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올라갔고 뭐 5% 이상 한 7%, 10% 정도 되는 게 좀 먹을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수 있죠.
네, 이랬고 파트론. 칩스 앤 미디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칩스 앤 미디어가 밀려주면은 한번 하면 좋겠네요. 현대바이오, 동성제약 뭐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수급주는 별로 없었고 장이 요즘 다 계속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상해 정지도 아까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다 다시 또 이렇게 밀렸네요. 상해가 1% 정도 빠졌다 그죠? 니케이가 1.46%, 항생도 1%, 독일 같은 경우에 뭐 1점 어제 빠졌고 해외선물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굳이 리스크 감고 내가 알고 있는 그는 정보는 별로 다 죽은 정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날 그날 매매하는 게 좀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많은 종목 중에 내가 이렇게 경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다? 굉장히 희박하죠. 그죠? 그러고 여기 또 이렇게 왔으면은 내가 여기 밑에 이 자리나 여기 평단가가 여기 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죠. 그죠? 그래 어쨌거나 저는 생각할 때 가져가는 것보다는 요즘 5월장 당분간은 아무 종목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식 종배마왕 제가 네이버 카페인데 저한테 가입하려면 가입 인사 올리시고 저한테 네이버 쪽지 보내시면 카톡에 초대해서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 매매 종배만 하더라도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는구나. 그리고 손실을 안 내는 것도 손실을 계속 안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결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 만들어지는구나. 모아놓으니까 이게 큰 수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벌고 내일 또 꼴고 계속해서 내 계좌가 한 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 스윙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으로 2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종목을 사갖고 묻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일단 생각할 때 저는 일단 2천만 원으로 4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심 있고 이렇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리딩을 받으시면은 2주 동안 무료로 리딩 해 드립니다. 그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 올리시고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카톡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보면 고래를 잡으려고 어떤 종목을 사갖고 전문가가 준다는 종목을 가지고 묻어놓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세 달이 되든. 그렇게 하면 대북주처럼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마이너스 50%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저는 일단은 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분간은 지금 오늘 그 인도적 차원에서 뭐 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뭐 당분간 뭐 미북 회담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조금 안 이루어진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고 당분간은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간에 그런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가입하시고 쪽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